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식사를 하던 중 오빠가 서슴서슴 하고 싶은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제가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다음 달에 집에 한번 데리고 올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니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뭘 그렇게 서둘러. 그냥 처음 보자마자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도 엄마를 처음 봤을 때 광채 같은 게 느껴졌다면서요. 저도 여자친구를 보자마자 그런 게 느껴지면서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되겠구나 싶었거든요. 여기저기서 소개팅 해줄 때는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니 그렇게나 마음에 든단 말이야? 엄마가 조금 뜻밖이라는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봤는데요. 사실 오빠는 치대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선배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내성적인 성격 탓인지 자기 표현에 서투르다 보니 여자친구를 사귈 엄두조차 내지 못했는데요. 오빠의 외모와 직업만 보고 소개팅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왔던 사람들 대부분이 고지식하거나 재미가 없다고 퇴짜를 놓기 일쑤였거든요. 그런 일이 자꾸만 반복되다 보니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는 모양으로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1년도 만나지 않고 곧장 결혼을 하겠다고 했으니 우리 모두 놀란 채 오빠만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퍼뜩 정신을 차린 모양으로 엄마가 다시 물었습니다. 진짜로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조금 더 만나봐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 아버지도 아시다시피 제가 워낙 말주변도 없고 하다 보니까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잖아요. 근데 빛나는 제가 무조건 재밌다고 해줘요. 이름이 빛나인 거야? 내내 침묵을 유지하고 있던 아빠가 처음으로 입을 뗐습니다. 네, 오빛나예요. 빛나 동생 이름은 하늘인데 둘 다 이름이 예쁘죠? 그렇네. 이름이 예쁘긴 하네. 근데 무슨 일을 하는 거야? 그게 온라인 쇼핑몰 모델 있잖아요. 그런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오빠 입에서 모델이라는 말이 새어나오자마자 부모님이 얼굴을 마주본 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는데요. 샌님 같은 오빠가 모델을 만난다는 사실에 많이 놀란 듯해 보였습니다. 진짜 직업이 모델이란 말이야? 네, 대학 졸업하고 회사도 다니고 했던 모양인데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두고 모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델이면 얼굴도 엄청 예쁘고 키도 크고 그런 거지? 키가 몇이나 되는 거니?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얼핏 봤을 때 170은 넘어 보여요. 근데 제 키가 180이 넘는 키라 큰 문제될 게 없잖아요. 둘이 같이 다니면 딱 보기 좋을 정도예요. 여자친구를 정말로 많이 좋아하는 것인지 오빠가 연신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키야 작은 것보다 큰 게 낫긴 하니까. 당연하죠. 이세를 위해서라도 큰 키가 훨씬 낫잖아요. 거기다 얼굴도 조망만한 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모델이니까 당연히 얼굴도 예쁘겠지. TV에 나오는 연예인들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오빠 너무 팔불출처럼 행동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심했나? 난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지. 오빠가 머쓱하게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엄마가 넌지시 다시 물었어요. 여자친구는 소개로 만난 거니? 우리 치과에 치료받으러 왔다가 저랑 부딪히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워낙 날씬하다 보니까 저만치 나가 떨어진 거예요. 어찌나 놀랐던지 제가 급히 일으켜 세워주고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거든요. 근데 웃으면서 오히려 저보고 많이 놀랐냐고 묻는 거 있죠? 말투도 어찌나 친절하던지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다니까요. 우리 둘이 운명은 운명인가 봐요. 그날 빛나도 저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했거든요. 암튼 앞으로 2번 다시 빛나 같은 사람 만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도 사계절은 지내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데.
엄마가 걱정스레 말끝을 흐렸지만 이미 사랑에 푹 빠진 채 콩깍지가 씌이다 보니 엄마의 조언을 들을 리 만무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소 오빠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그날은 쉴 새 없이 여자친구 자랑을 했고 달라진 오빠의 모습을 보며 부모님 표정 또한 시시각각 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놀라움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드디어 짝을 만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머리만 똑똑한 오빠가 결혼도 못하고 외롭게 혼자 살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곤 했거든요. 그날 오빠는 내내 여자친구 자랑을 하다가 여자친구를 만난다고 외출을 했고 오빠가 나가자마자 엄마가 입을 뗐습니다. 살다 살다 민준이가 저러는 거 처음 보네. 여보, 어떻게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애도 아닌데 말리긴 뭘 말려. 아니, 만난 지 반년밖에 안 됐다는데 벌써 결혼 얘기 꺼내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는 거지. 지들이 좋다고 하는데 반대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냅두자고. 맞아. 엄마 나도 아빠 생각이랑 같아. 사실 그동안 연애 한 번 못하고 총각 귀신 되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난 오히려 잘 된 것 같구만. 반대를 왜 한다는 거야? 아니, 모델이란 직업도 좀 신경이 쓰이고 그렇네. 엄마가 다음 말을 잊지 못한 채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어요. 모델이 어때서? 모델이란 직업 자체가 화려하고 그런 삶일 텐데 민준이처럼 고지식하고 답답한 사람이랑 맞을 리가 없잖아. 지금이야 서로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한다고 저러는 거겠지만 결혼하고 반년만 지나봐라. 성격이 맞네 안 맞네 그러면서 이혼한다고 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지. 평소에 엄마가 뭐라고 했어?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부터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엄마답지 않게 왜 이러는 거지? 너도 자식 낳아서 키워봐. 원래 부모란 존재는 자식 일에 극도로 예민한 법이야. 엄마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입을 닫아버렸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오빠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지라 걱정을 하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을 뿐 오빠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얼마 뒤 오빠 여자친구가 인사를 하러 왔는데요. 오빠 여자친구를 마주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델 일을 해서 그런지 발다리가 긴 건 물론이었고 얼굴도 손바닥으로 가려질 만큼 작았어요. 거기다 이목구비도 뚜렷한 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빠 말처럼 TV에서만 보던 연예인 모습과 흡사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화장을 거의 하지 않은 모습으로 청순가련 그 자체였습니다. 오빠가 왜 그리도 입이 닳도록 칭찬을 했던 것인지 단박에 알 수 있었으니까요. 오빠 여자친구는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라 성격도 싹싹하고 시종일관 미술을 머금은 채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첫 인사로 온 그날 부모님 선물뿐만 아니라 제 선물까지 신중하게 챙겨온 모습에 저까지 혹했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날 식사를 하고 차까지 마시고 돌아갔는데 생긋생긋 웃으며 말도 잘하고 과일을 직접 깎는 모습을 보니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듯 누가 보더라도 정갈하고 예쁘게 과일을 깎아서 가족들에게 건넸습니다. 오빠 여친이 깎은 과일을 내려다보던 엄마가 놀라서 외쳤고요. 이제 보니 못하는 게 없는 것 같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잘 못한다고 하던데 어쩜 과일도 이렇게 예쁘게 깎는 거야? 모델 일을 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한식이랑 양식 자격증도 땄거든요. 그래서 요리도 조금 하는 편입니다. 그게 정말이야? 엄마가 놀라서 오빠 여친을 빤히 바라보자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빛나가 도시락 자주 싸서 가져다 주는데 전부 건강식인데다가 맛도 아주 일품이에요. 우리 빛나는 못하는 게 없다니까요. 저번에는 소갈비를 직접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입안에서 살살 녹더라니까요. 음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참 신기하긴 하네.
음식하는 게 재미있다 보니까 힘들 것도 없는걸요? 결혼하게 되면 제가 맛있는 음식 많이 해드릴게요. 아니야. 니들끼리만 차려 먹으면 되는 거지. 우리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 엄마가 손서래를 쳤지만 오빠 여친이 꽤나 마음에 드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오빠 여친은 한동안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다 돌아갔는데요. 오빠 여친이 돌아가자마자 엄마가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아주 마음에 드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나도 괜찮아 보여. 사실 나는 모델이라고 하길래 막 화려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화장도 그렇고 옷 입는 것도 수수하게 입고 와서 조금 놀란 거 있지. 그러게, 나도 보자마자 많이 놀랐다니까. 딱 보니 비비크림 정도만 바르고 옅은 립글로즈만 바른 것 같더라고. 근데도 얼굴이 예뻐서 그런지 빛이 나는 것 같지. 그러게 말이야. 난 연예인이 들어오는 줄 알았잖니. 처음 보자마자 손예진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나도 손예진 닮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 민준이가 순딩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여자 보는 눈이 아주 높았던 거네. 그러게 말이야. 그랬으니 그동안 소개해준 여자들이 눈에 차기나 했겠어? 엄마와 제가 오빠 여자친구 칭찬을 하고 있자 아빠도 마음에 든 모양으로 빙긋이 웃었습니다. 잠시 후 여자친구를 데려다주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오빠가 눈치를 살피며 물었어요. 엄마 아버지 빛나 어때 보여요? 난 아주 마음에 들어. 정말요? 그럼 아버지는요? 너랑 같이 살 사람인데 내 의견이 뭐가 중요해? 그래도 아버지 의견이 중요하죠. 혹시 아버지는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아니야. 성격도 싹싹하니 마음에 들어. 다만 너무 예쁜 게 걱정이지. 얼굴만큼이나 마음씨도 예뻐서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한결같이 저만 좋아해 주거든요. 여자친구가 생긴 뒤 오빠는 수다쟁이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시종일관 여자친구 칭찬을 하기 바빴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오빠도 여자친구 집에 인사를 간다며 엄마랑 이것저것들을 상의하느라 바빠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아빠가 가족들에게 말을 꺼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는 가족끼리 외식하는 게 어떨까? 갑자기 외식을? 내 후배가 회사 그만두고 식당을 개업했다고 하길래 한번 간다고 했거든. 그때 능력 있는데 회사 그만둔다던 그 후배를 말하는 거야? 맞아. 그 후배가 결국 회사 그만두고 식당을 개업했거든. 워낙 친하게 지냈다 보니 내가 가족들하고 한번 간다고 했어. 거기다 요즘 민준이가 워낙 바쁘다 보니 얼굴 볼 시간도 없고 해서 오랜만에 가족끼리 오붓하게 식사나 하고 싶어서 그래. 아빠가 가족들을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순간 오빠가 기다렸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빛나도 데리고 가도 돼요? 빛나는 나중에 같이 식사하는 걸로 하고 오랜만에 우리끼리 먹는 걸로 하자. 네가 요즘 워낙 바쁘다 보니까 가족끼리 오붓하게 식사한 적이 없잖아. 아, 네, 알겠어요. 아빠가 미술을 머금고 말을 하자 오빠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빠 후배분이 운영한다던 식당에서 외식을 했는데요. 후배분이 어찌나 반겨주시던지 아빠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우리 가족이 있는 룸까지 들어와서 아빠 후배가 아빠에게 직접 술을 따라줬습니다. 그 회사에서 선배님을 만난 건 신의 한 수였습니다.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그런 말을 해. 아닙니다. 선배님께 일도 많이 배웠지만 인생에 대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뭘 또 인생까지 거론하고 있어. 제가 회사 입사하고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선배님이 가족같이 챙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답니다. 사실 아버지는 더 일찍 돌아가셔서 대학 다니는 동생이랑 저만 있다 보니 장례 절차를 하나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선배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굳이 선배님께 충성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렇게 먼저 그만두게 돼서 죄송했습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그동안 도와줘서 내가 참 고마웠지. 아빠와 후배분이 지나간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곧 아빠가 후배분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때 말이야. 자네가 나서줬던 거 나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게 뭐가 고마울 일이라고요. 당연한 일이었죠.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는다니까. 암튼 저는 이만 나가볼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불러만 주세요. 후배분이 우리에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피해줬는데요. 엄마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는 그런 말 없었잖아. 별일은 아니었고 몇 년 전에 신입사원 하나가 잘못 들어와서 조금 시끄러웠거든. 신입사원이 어떻게 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개념 없는 줄은 익히 알고 있긴 했지만 그 직원은 진짜 어마어마했었지. 뭐가 그렇게 어마어마했다는 거야? 말 나온 김에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봐. 엄마 물음에 아빠가 소주를 한 잔 들이키고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우선 버릇이 없었다고 해야 하나? 버릇이 없다니? 세상을 철저히 필요화해 사는 것 같았는데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면 절대로 인사도 안 했어. 뭐 그거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 거야. 그래서 내 밑에 직원이 나한테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말을 하길래 내가 붙잡아 놓고 한마디 했더니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고. 뭐라고 난리를 쳤는데? 아빠가 그때 일을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지각을 밥 먹듯이 한다고 직원들 사이에 얘기가 나오던데 직장 생활의 기분은 큰 테니까 앞으로 주의하도록 해. 부장님, 몸이 아파서 좀 늦게 일어난 건데 그것도 이해 못 해주세요? 5일 중에 3일을 지각했다고 하던데 3일 전부 아파서 그랬다는 건가? 제가 원래 몸이 약해서 그래요. 근데 꼭 이렇게 창피를 줘야 속이 시원하세요? 직원이 눈물까지 그렁그렁한 채 아빠를 노려봤다는데요. 곧 눈을 깜빡이자 눈에 괴어있던 눈물이 흘러내렸고 더 이상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자리로 돌아가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점심을 먹자마자 그 직원이 아빠에게 곧장 다가오더니 당돌하게 말을 하더랍니다. 부장님 때문에 너무 울어서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야? 약이라도 사다 달라는 말인 건가? 아니요. 한번 머리가 아프면 하루 종일 아프니까 집에서 쉬어야 해서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퇴를 하겠다는 말인 거야? 그럼 반차 쓰고 들어가. 그리고 그런 사항은 굳이 나한테 말할 필요 없고 이 과장한테 보고하고 들어가고. 부장님 때문에 아파서 조퇴하는 건데 제가 왜 반차를 써야 해요? 부장님이 말을 함부로 해서 그런 거잖아요. 라며 억지를 부렸다네요.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동안 그 직원이 워낙 억지를 부리다 보니 다들 피하기 일쑤였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은 퇴근 시간도 안 됐는데 그 직원이 또다시 찾아와서 말을 꺼냈다네요. 부장님,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차 쓰는 건 굳이 나한테 말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 이 과장님이 부장님께 보고 드리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회사가 장난도 아니고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는 곳이야? 그리고 지금 퇴근 시간도 아닌데 퇴근은 무슨 퇴근이야? 진짜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이해할 걸 이해해달라고 해야지.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말이 안 될 건 뭐가 있어요. 저번에 보니까 이 과장님도 사람 만난다고 나가서 바로 퇴근하던데요? 이 과장이야 거래처 사람 만나러 간 거잖아.
그럼 저도 거래처 사람 만나러 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회사가 장난이야? 지금 뭐 하자는 건가? 그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그런 일은 처음이었던지라 아빠가 심하게 뭐라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그 모든 걸 녹음하고 있다가 감사팀에 신고를 했다네요. 녹음된 걸 들어봤더니 교묘하게 짜깁기를 해서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놨더랍니다. 그 바람에 아빠는 한동안 감사팀에 불려다녔다고 하는데요. 그 식당을 오픈한 후배분이 나서서 그 직원의 만행을 감사팀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직원들도 그 직원에 대해 전부 고발을 했답니다. 한참 동안 말하던 아빠가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엄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쩜 그럴 수가 있어 그래? 회사 생활하면서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는데 그 직원 때문에 곤욕을 치렀지 뭐. 회사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지만 그런 사람은 처음 봤다니까. 암튼 어마어마했어. 그래서 그 직원은 그만둔 거야? 결국 그만두긴 했는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 또 무슨 일이 있었어?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빠를 바라보고 있던 순간 그 후배라는 분이 다시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선배님,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필요한 건 됐고, 잠깐 시간 괜찮은가? 다른 분도 아니고 선배님이 부르시는 거라면 없는 시간이라도 내야죠. 후배분이 웃으며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아빠가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그때 자네 늦둥이 동생이랑 그 신입이랑 사귀는 사이였지? 말도 마세요. 동생이 볼 일이 있어서 회사 근처에 왔다가 그 신입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는 연락처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어찌나 졸라대던지 그냥 만나봐라 그런 심정으로 신입한테 물어봤더니 내 동생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더니 직업이 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전공이라고 하니까 순간 눈이 빛나더니 만나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꼴통인 줄 모르고 소개해줬거든요. 그 신입이 얼굴이 워낙 예뻤잖아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둘이 사귀고 있더라고요. 근데 선배님도 알다시피 나중에 그 신입이 감사팀장이랑 불륜 관계인 게 들통이 났잖아요. 그 사실을 저한테 말해준 게 제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이 둘이 불륜인 걸 직접 확인했던 건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신입이 하는 말이 승진이랑 이것저것 때문에 그런 것뿐이다. 곧 정리할 거다 그랬다고 했다지 뭡니까? 그 얘기 듣고 제 동생이 바로 헤어졌던 거고요. 살다 살다 그런 직원은 처음이었잖아요. 선배님도 아시다시피 의대 졸업할 때까지 제가 전부 뒷바라지하면서 키운 동생인데 그런 꼴을 당했으니 제 심정이 어땠겠어요. 진짜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 동생이 충격받아서 방황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물론 지금은 저한테 이렇게 식당도 차려줬지만 그때는 쫓아가서 귓방망이를 날려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었죠. 자네가 고생이 많았구만. 아빠가 후배분을 위로하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 혹시 그때 그 신입 이름 기억이 나는가? 그 정신나간 인간 이름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후배분이 기겁을 한 채 아빠가 따라준 술을 들이켰고 아빠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이름이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봐. 이름이 조금 특이하긴 했지. 성격만큼이나 이름도 특이하긴 했죠. 그 이름이. 후배분이 미간을 찌푸리며 기억을 해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생각이 난 듯 외쳤는데요. 생각났습니다. 오빛나였던 것 같네요. 그렇지. 오빛나가 맞지. 네, 오빛나가 확실합니다. 아빠와 후배분이 이름을 말할 때까지도 엄마와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우리와는 다르게 오빠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름이 오빛나라고 했어요? 그래, 걔 이름이 오빛나였어. 그럼 설마 제 여자친구를 말하는 건 아닌 거죠? 동명이인인 거죠? 오빠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요. 엄마도 많이 놀란 표정으로 아빠 오빠를 번갈아 가며 바라보던 순간 아빠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오빛나가 맞아. 사실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한눈에 알아봤고 걔도 나를 알아본 것 같더구나. 근데 역시나 얼굴에 철판을 깔고 모른 척해서 또 한 번 놀랐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걔가 나한테 연락을 해오더구나. 그래서 만났더니 그 성격은 여전하더구나. 아빠가 휴대폰에 녹음된 것을 들려줬는데요. 내용을 듣다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보자면 이랬습니다.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던 건데 이제는 정신 차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일은 민준 씨한테 비밀로 해주세요. 너 혹시 내가 아직도 회사 상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니? 난 민준이 아버지 되는 사람이야. 근데 나보고 모른 척하라고? 민준 씨 성격에 어디 가서 저 같은 여자를 만날 수나 있겠어요? 민준 씨가 저한테 푹 빠져 있으니까 사실대로 말해도 들은 척도 안 할걸요? 만약 우리 결혼 반대하시면 치과 의사 아들이랑 등지고 살 수도 있는데 그럴 자신 있으세요? 그게 아니라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럼 예전에 제가 못했던 것까지 정말 잘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건데 그걸 꼬투리 잡는 건 비겁한 거잖아요? 자꾸 철이 없다고 하는데 감사팀장이랑 불륜 사이였던 건 어떻게 설명할 거니? 그때 감사팀장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고 감사팀장도 회사 그만둔 거 알고 있는 거야? 그건 감사팀장이 한 번만 만나달라고 졸라서 몇 번 만나준 것 뿐이에요.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랬던 건데 그걸 물고 늘어지시는 건 진짜 아니죠. 그럼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 거 허락해달라고 나를 압박하러 나온 거구나. 민준 씨는 어차피 저랑 결혼하게 될 건데 아버님이 반대하시면 부자지간의 사이만 안 좋아지겠죠. 제가 뒤에서 민준 씨한테 영 끊고 살라고 하면 그만이거든요. 어차피 그때 일은 증거도 없는데 말씀하셔도 민준 씨가 절대 안 믿을 거고 저도 그때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아들을 치과 의사까지 만들어 놓고 영 끊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만약 그래만 주신다면 제가 매달 300만 원씩 돈도 보내드릴게요. 아버님도 조금 있으면 은퇴하셔야 하는데 나쁜 조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괜히 옛날 일을 들먹이면서 말씀하시면 민준 씨한테 얘기해서 부모랑 영 끊고 살게 하겠습니다. 오빠 여친이 대놓고 아빠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녹음 내용을 듣고 우리 모두 경기를 한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아빠가 오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바로 얘기를 해봤자 믿을 것 같지 않아서 시간을 두고 방법을 모색한 거야. 하지만 네가 굳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나는 말릴 생각은 없어. 다만 빛나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결혼해야 하니까 말해준 것뿐이야. 정말 죄송합니다. 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 뛰쳐나갔는데요. 엄마가 따라가려고 했지만 아빠가 말렸습니다. 그냥 내버려둬.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당신한테 말을 했으면 난리밖에 터쳤겠어.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듣지도 않았을 거야. 거기다 빛나게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보니 섣불리 행동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었고 말이야. 근데 결혼한다면 말리지 않겠다니 그런 말이 어딨어. 억지로 뜯어 말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한 것뿐이야. 근데 내가 보니 민준이도 말귀를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우선 기다려보자고. 그날 이후 부모님은 오빠에게 어떠한 말도 묻지 않았는데요. 그 뒤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집에 들어온 오빠가 담담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 빛나랑 헤어졌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로 헤어진 거야? 엄마가 반가운 반 걱정 반 물었는데요. 다른 건 그냥 넘어간다 치더라도 상간녀였던 건 도무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거기다 아버지한테 그렇게까지 한 사람이랑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잘 생각했다. 잘 생각했어. 엄마가 오빠 두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렇게 오빠는 전 여친과 헤어졌습니다. 그 뒤 그 여자가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울며 불며 빌어댔는데요. 며칠 뒤에는 우리 집 앞에 서 있다가 아빠를 향해 달려들기도 해서 얼마나 놀랐는 줄 모른답니다. 그때 보니 술에 잔뜩 취해서 인사불성이었기에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만약 그런 사람이 새언니로 들어왔다면 집안이 쫄딱 망할 수도 있었겠구나 싶은 생각과 함께 저도 살면서 사람을 잘 만나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부디 외모가 아닌 사람 인성을 보고 결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싶어 이렇게 글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